예, 여러분, 반가. 박쌤이에요. 자, 이번에 물화생기설 주제는, 저번에 이어서, 모델 유기체, 2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모델 유기체로, 초파리하고 대장균 알아봤죠.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모델, 소개를 하고, 그와 곁들여 가지고 유전학적 연구 성과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소개할 모델 유기체는 효모입니다. 세크로마이시스 세레비시아이. 이제 베이커스 이스트라고도 부르는데 빵 뿐만 아니라 맥주, 와인 그런 발효에 쓰이죠. 그래서 효모는 진핵세포 모델 유기체예요. 저번에 소개했던 대장균은 원핵세포 모델 유기체고. 그래서 왜 효모냐? 왜냐면 단세포 진핵생물로 배양과 유전합적 조작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세포 주기, 단백질 수송, 텔로미어, 자가 포식 이런 진핵세포의 핵심 원리 연구에 적합해요. 아까 말했던 세크로마이시스 세레비시아이 이거 말고도 다른 효모 종도 있는데 그냥 이거를 이제 대표 모델로 얘기를 하겠고. 자, 그래서 관련된 이제 연구 성과 그걸로 노벨상 탄 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2001년 노벨상. 먼저 윌랜드 해리슨 하트웰, 리처드 티모시 헌트, 폴 막심 널스. 자, 이 사람들은 세포 분열 주기, 그러니까 세포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분열을 해서 수를 늘리죠. 그래가지고 간기, 이제 전기, 연색체가 이제 나타났고, 이제 적도면에 배열되는 중기, 이제 끌려가는 호기, 이제 세포질이 이제 분리되는 말기, 그리고 다시 간기. 이게 이제 세포 분열 주기인데, 이거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다 이거예요. 셀 디비전 사이클 유전자, CDC 유전자라고 있는데, 그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아가서는 암세포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왜냐면 암세포는 세포 분열 주기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스타트 지점, 그러니까 일단 스타트 지점을 지나면은 세포 분열이 반드시 진행돼야 해요. 그리고 체크 포인트 개념. 그래서 DNA 손상 여부, 복제 완료 여부, 염색체 배열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체크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아낸 업적으로 노벨상을 탔고. 자, 다음은 2006년 노벨 화학상이네요. 노벨 생리학상이 아니고. 그래서 로저 데이비드 콤버그. 콤버그? 왜 익숙한 이름인가 했더니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노벨상을 동시에 탔다는 거 아니고 이렇게 따로따로 탔다는 얘기고. 자, 이 사람은 RNA 중합 효소를 분리해서
구조를 규명하고 RNA 분자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미지 생성까지 포함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RNA 중합효소도 여러 타입이 있는데, 이 사람은 2형, 뭐 그 외에도 뭐 1형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그 효모 그 진핵세포 그 전사 시스템 연구를 통해 가지고 미디에이터 복합체라는 거를 이제 알았는데, 그 RNA 중합효소에 의해 가지고 전사를 조절하는 핵심 단백질 복합체예요. 그래서 그런 관련 업적으로 노벨상을 탔고요. 자, 다음은 2009년 노벨상 엘리자베스 헬런 블랙번, 캐롤린 위드니 그라이더, 그 다음에 잭 윌리엄 쇼스텍. 자, 이 사람들은 그 텔로미어라는 걸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텔로미어는 그 염색체 말단부에 있는 캡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세포 분열을 함에 따라서 요 염색체의 이 말단 부위가 점점 짧아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이게 다 닳아버렸어. 그러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된 거죠. 그래서 텔로미어 연구는 결국 그 노화 연구 또는 뭐 이것도 그 암세포 연구하고 연관이 있고, 그래가지고 요 텔로미어의 DNA를 생성하는 그 텔로머레이즈라고 하는 효소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효모가 그 중요한 실험계로 사용이 된 거고, 자, 그런 업적이었고, 자, 다음은 2013년 노벨상, 제임스 에드워드 로스만, 랜디 웨인 셰크먼, 그 다음 토마스 크리스천 지토프. 자, 이 사람들은 그 단백질 수송에 관련된 그 연구를 했는데, 세포를 보면은 그 여기 이제 1번, 2번 얘네가 이제 그 세포 핵이고, 그 주변에 뭐 이렇게 그 물질을 운반하는 그 5번 요 소포체하고가 있고, 그리고 이게 좀 변형된 구조인 6번 요 골지체라고 해요. 이런 게 있는데, SEC 유전자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돌연변이가 발생하면은 이 소포, 그러니까 세포가 이제 마치 소포 붙이듯이 그 소포라고 해서 소포체하고 골지체 막에서 형성되는데, 그러한 소포의 수송이 실패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물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그리고 그 신경세포, 그러니까 뉴런, 하고 그 뉴런 사이에 그 간격이 있죠. 그 시냅스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 그래 이제 그 방출, 그리고 세포막 단백질에서의 수송, 이런 거에 그 이해에 기여를 할 수가 있었죠. 예, 그런 업적으로 노벨상을 탄 거예요. 자, 다음은 2016년 노벨상, 드물게 혼자 받았습니다. 요시노리 오스미. 이 사람은 그 HG 유전자 그런 거를 이제 규명을 해가지고 자가포식, 그러니까 오토파지라고 해서 그 죽은 세포의 성분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자가포식 그 메커니즘을 이제 알아낸 건데, 이게 이제 뭐 역시
그 암세포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경퇴행, 뭐 감염, 대사질환 연구로 이렇게 확장이 돼요. 그래서 효모를 이용을 해가지고 영양결핍 시에 그 자가포식 소체가 형성되고 분해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관찰을 했어요. 이런 자가포식 메커니즘으로 노벨상을 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효모였는데, 그러니까 효모를 이용해서 그 유전학의 방법론적 혁신을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그 정밀한 유전자 치환과 기능 분석, 그리고 온도 감수성 돌연 변이를 이용해가지고 필수 유전자 기능을 조건부로 분석하고, 그래서 진핵세포 현상을 단순하고 강력한 유전학으로 그 바꾼 거죠. 그래서 진핵세포의 보편 원리, 그러니까 뭐 세포 주기, 그 다음에 뭐 전사미 수송, 텔로미어, 자가포식 같은 그 핵심 생명 현상을 단세포 시스템에서 검증하는, 그래가지고 의학, 생명과학, 그 합성 생물학으로 확장한 대표적인 모델 유기체가 효모였어요. 자, 다음 모델 유기체는 그 이름도 예쁜 꼬마 선충이에요. 세이너 렙타이디스 엘레간스라고 하는데, 그 학명이 이게 이제 요즘 생명과학자한테는 참으로 예쁜 그 벌레죠. 그래서 왜 예쁜 꼬마 선충이냐? 일단 그 몸이 투명하고 세포수하고 발생 계보가 비교적 일정하고 생활사가 작고 배양이 쉽고, 그래가지고 그 강력한 유전학적 분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뭐 발생, 세포 사멸, RNA 간섭, 신경회로 연구, 이런 거에 적합한,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을 그 모델 유기체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된 이제 노벨상 업적을 소개를 하겠는데, 먼저 2002년 노벨상 수상자는 시드니 브레너, 하워드 로버트 호비츠, 그리고 존 에드워드 서스턴. 자, 이 사람들은 그 기관 발달하고 프로그램 세포 사멸, 뭐 그 중에서도 그 세포 자멸사 아포프토시스, 그게 이제 능동적인 유전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알아낸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자가포식, 그 오토파지, 하고 지금 이제 세포 자멸사, 그 아포프토시스, 요 이제 두 개를 이제 그 융합하는 그런 생물학적 현상이 여럿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사람도 뭐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그 손가락 사이에 있는 이 세포들을 스스로 죽여요. 그리고 그 죽인 세포에 그 영양분을 흡수해요. 자가포식. 그래서 요 세포 자멸사하고 자가포식 이런 게 그 생물의 발생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것과 관련된 업적으로 노벨상을 탔고, 손가락 발가락의 형성 과정을 예로 들었는데, 수정란에서 성체까지 개별 세포의 분열, 분화, 그 운명이 추적이 가능하고, 뭐 신경계, 생식계 그런 형성의 유전적 조절 연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유전자로는 그 셀 데스 유전자라고 해가지고 CED 유전자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예쁜 꼬마 선충의 경우에는 이제 그 세포 사멸 경로,
그런데 이제 포유류의 경우에는 그 카스페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그 경로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뭐 거듭 말하지만 발생뿐만 아니라 그 암세포, 뭐 신경퇴행, 면역 연구의 기초가 됩니다. 자, 그런 노벨상 업적이었고, 다음 노벨상 2006년 노벨상인데 앤드류 제커리 파이어, 파이어 불났네. 그 다음에 크레이그 카메론 멜로. 자, 이 사람들은 그 RNA가 뭐 단일 가닥인 경우도 있지만 그 이중 가닥인 경우도 있어요. 그 RNA가. 그래가지고 요 이중 가닥 RNA가 그 메신저 RNA, mRNA 그것을 차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단백질 형성 과정에서 특정 유전 정보가 변환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들을 침묵을 시켜가지고 비활성화 시키는데 이런 현상을 그 RNA 간섭 현상이라고 해요. 예, 그것을 발견한 업적이죠. 그래서 이것의 의의로는 이제 그 유전자를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항바이러스제 그런 치료제 개발로 확장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RNA 간섭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2008년 노벨상. 자, 이거는 이제 노벨 생리학상이 아니고 화학상인데, 그래서 수상자는 오사무 시모무라, 마틴 리 첼피, 그리고 로저 윤첸 치엔. 그 국적이 다양하죠. 예. 자, 이 사람들은 녹색 형광 단백질, 이제 GFP라는 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파리에서 GFP를 이제 분리를 했고, 그거를 요 예쁜 꼬마 선축한테가 삽입을 해가지고 요 녹색 형광 이렇게 반짝거리는 게 보이죠. 그래서 현대 생명과학의 이미징 기술의 표준도구로 확립됐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 노벨상 업적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2024년, 예, 아주 따끈따끈하죠. 매우 최근. 수상자는 빅터 로버트 앰브로스, 게리 브루스 루브콘. 이 사람들은 마이크로 RNA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그 유전자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미세 RNA 분자 클래스인데, 그래서 역시 그 마이크로 RNA 굉장히 고급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전공자인 이 빠박쌤으로서는 상당히 멋지게 보여요.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이 뉴런이 이제 302개인데 그것의 연결 지도가 작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의 그 화학 주성, 해피 행동, 학습, 노화, 그런 행동의 유전적 기반을 분석할 수 있고, 그런 단순한 신경계로 복잡한 행동을 하는 원리를 그 분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세포 발생을 세포 단위의 해상도로 이해하게 하는 모델이 예쁜 꼬마 선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인간 질병 유전자 기능 연구에도 널리 활용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명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모델 유기체로
효모하고 예쁜 꼬마 선충을 다뤘어요. 자, 빠박쌤의 물화생지썰 모델 유기체 2부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RNA 간섭하고 뭐 마이크로 RNA 이런 건 정말 최신 그 분야예요. 그래서 상당히 호기심이 끌리네요. 자, 이상으로 물화생지썰 마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롱빠롱.